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LA 카운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32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시 의회가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LA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소에서 사용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한 살 된 어린 딸을 강물에 던져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교육부에서는 직원 4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상원 과반수인 51석을 확보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연방 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은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시죠? 이번 주말 기온이 32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지역에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에 따라 기온이 32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랭캐스터, 마운트 윌슨, 산타 클라리타 밸리 등 LA 카운티 북부 지역입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지속되며 산타 클라리나 밸리 지역은 금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국 멘터 데이비스 박사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추운 날씨에 매우 약하다. 야외 활동 시 각별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LA 카운티를 비롯해 벤츄라, 산타바바라 카운티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LA는 오늘 20% 강우 확률이 있으며 토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LA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안과 밸리 지역은 최고 2인치, 산간 지역은 최고 4인치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서 뉴스 헬메이였습니다. 네, LA시가 내년부터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와 유텐슬 사용, 판매를 금지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직원이 26인 이상 업체들부터 적용됩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가 스티로폼 용기를 포함해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6일 이와 관련된 조례안 여러 건을 통과시키고 LA시를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LA시는 시 정부기관 내에서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26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내년 4월부터 스타이로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유텐실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어 2024년 4월부터는 직원 26인 이하 스몰 비즈니스들도 같은 조례가 적용됩니다. 현재 스타이로폼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는 전국 150여 곳에 달합니다. 스타이로폼의 주요 재료인 스타이린은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으며 스타이로폼 안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용기 안의 음식에도 번질 수 있으며 대기 중이나 강, 바다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폴 코테즈 시의원 역시 스티로폼 컵은 절대 재사용, 재활용 될 수 없다며
이런 제품들을 애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새로운 스타이로폼 사용 금지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고, 마켓이나 스토어 등이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캐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1살 된 어린 딸을 강물에 던져 숨지게 한 남성이 잉글우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됐던 딸은 LA 리버 강 바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1살밖에 되지 않는 딸을 LA 리버 강물에 던져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잉글우드 경찰국은 LA 리버 롱피치 구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용의자 제이비언 벌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밤 숨진 아이의 할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LA 리버 바닥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벌리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딸을 강물에 던져 살해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할머니이자 용의자의 엄마는 지난 4일 아들이 롱피치에 있는 헤어진 부인의 집에서 두 아이를 픽업한 후 아이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다며 사라진 손녀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벌리는 두 아이를 픽업할 당시 몹시 화가 나 있었으며 두 아이 중 한 아이만 집에 데려온 후에도 딸이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살 난 레일란이 드린 벌리의 시신을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인 오션 블러바드 브릿지 아래 LA 리버 강바닥에서 찾아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 벌리는 체포돼 잉글우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코로나 입원 환자가 LA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직원 4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난 이후 코로나로 입원하는 LA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추수감사절 전인 11월 23일 794명에서 12월 6일 현재 127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양성 판정률도 9.4%에서 13.5%로 높아졌습니다. 입원과 양성 판정 비율이 급증하면서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1월 초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레어 보건국장은 아직까지 마스크 의무화를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확진 사례와 입원 환자 급증 추세가 계속되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LA 통합교육부 직원들 41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측은 직원들과 방문자들이 확진자가 대거 나온 층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것을 명령했으며 매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비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층에는 현재 164개의 공기정화기가 작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측은 직원들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LA 카운티 보건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모든 보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열린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상원 과반 의석인 51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에서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어제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상원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6일 밤 개표가 97%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상원 의원 라파엘 워녹이 51.2%를 득표하며 8.8% 득표에 그친 공화당 도전자 허셜 워커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워녹은 애틀란타의 한 호텔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영광이 있기를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 워녹은 390만 표 중 3만 5천 표 차이로 0.9%포인트가량 미식 축구 스타 출신 워커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50% 미만에 그쳐 어제 결선 투표로 승자를 가르게 됐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더 많이 득표하더라도 50% 이상을 얻어야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미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한 만큼 이번 결선 투표가 양당의 우열을 가릴 변수가 되진 않지만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가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워너 의원과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오늘 밤 조지아 유권자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지했고 울트라 마가주의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우체국에 가신 분들은 국기가 조기로 개양되어 있어 의아하셨을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우체국이나 DMV 등 정부 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나다 성조기가 조기를 개양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연방 공휴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오늘 조기가 개양됐을까요? 연방 정부 기관들과 DMV 등 주정부 기관들이 조기를 개양한 것은 오늘이 일본이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을 기리기 위해 깃발을 반기로 개양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2,300여 명의 미군 병사들과 수십여 명의 민간인들을 부상을 당한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2월 7일인 진주만 추모의 날로 선포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당시 숨진 이들의 넋을 기리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참전 용사들의 용기를 찬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 비극적인 12월 아침 목숨을 2,403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기억한다며 우리는 공격을 견뎌내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투력을 구축한 미국의 회복력을 되새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가해자이자 적인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선이 전해겠습니다. 네, 올해 챔피언십에서조차 탈락해 우울한 포스트 시즌을 보낸 LA 다저스가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LA 다저스가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금력이라면 다른 팀에 밀리지 않은 LA 다저스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아직 잠잠하지만 내년 FA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LB.com은 6일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설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LA 다저스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내년 FA로 풀리는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영입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최고 승률을 올렸음에도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밀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즌이 끝나자마자 적지 않은 주전들이 FA로 풀렸습니다. 이 가운데 트레이 터너의 이적은 뼈아픕니다. 트레이 터너의 이적으로 당장 유격수 자리에 구멍이 생겼고 중견수와 3루수 자리에 보강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LA 다저스가 적극적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FA 시장에 카를로스 코레와 젠더 보거츠 등 현역 최고의 유격수들이 나와 있음에도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LA 다저스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 로젠설 기자의 설명입니다. 로젠설 기자는 현재 LA 다저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수는 바로 오타니라며 비교적 몸값이 저렴한 FA와 단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수요일 캡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